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소입니다. 이번에 이 잡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수입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수입은요. 예, 요 뒤에 적립금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잡수입 관은 10이고요. 그러니까 10번째죠. 예. 그 다음에 항은 뭐 101, 101, 잡수입 이렇게 나오죠. 예.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제 11번만 남았으니까 적립금. 자, 목은 1011번 불용품 매각대, 그 다음에 1012 기타 예금 이자 수입, 1014 기타 잡수입, 1013 직원 식재료비 수입,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 잡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011번, 1012번, 1014번 한 번씩 설명. 이 1013번은 이제 식재료비 수입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출이 더 중요하죠.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식재료비 수입과 동일한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 수가 틀리니까 어르신 한 끼 식사비와 직원 식재료비 수입의 한 끼 식사비가 동일한 비율로 계산돼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이 3,000원이면 직원 식재료비도 3,000원씩 계산되어서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필이면 왜 잡수입에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잡수입에 붙었어요. 이 직원 식재료비가. 자, 돈은 들어왔는데 목 어디에도 예. 이제 쭉 한 10개를 훑었잖아요? 그 10개 정도 큰 그 테두리 안에 어디에도 어때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럴 때 어때요? 예, 이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아무것도 집어넣을 게 없어? 그럼 어때요? 그냥 기타 잡수입 이렇게 집어넣어요. 1014번으로. 그러니까 이 1014번이 거의 다 그냥 뭐 모르는 돈은 다 짬뽕 하는 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1011번, 1012번은 뭐 1012번은 다들 아시죠? 예금 이자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이자 수입일 때는 1012번 그러고. 문제는 요 이제 1011번 불용품 매각대죠. 요건 좀 약간 생소한 말이잖아요.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1011번 불용품 매각대, 예, 자동차, 에어컨,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낡았어.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컴퓨터도 이게 이제 뭐, 저기 386세대 거야. 아주 구형이야. 팔아야죠. 예, 처분해버리고 아니면 저기 그 쓰레기표 붙여가지고 내놓고 어때요? 처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사드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자산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예, 이럴 때 어때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처리하고 혹시라도 쓰레기표 붙여가지고 처분하는 건 상관없는데 자동차는 쓰레기표 붙여서 처분하지 않죠. 에어컨도 뭐 삼성 뭐 LG 거 이런 거는 예, 쓰레기표 붙이지 않아요. 연락하면 와서 뭐 담은 돈 10,000원이라도 주고 가잖아요. 이럴 때 10,000원이 들어왔어. 들어올 때 돈 이름이 이 불용품 매각대예요. 자, 이 불용품 매각대는 쓸모없는 돈,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쓸모없잖아. 쓸모없어져가지고 판 거잖아. 근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의 처분 대금이에요.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예, 여기 내구연한, 뭐 사용연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디에? 예, 정부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의 1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구연한을 정해놔요. 책상은 뭐 5년, 의자는 3년, 뭐 컴퓨터는 뭐 5년. 이게 다 안 맞죠? 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아가지고, 진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일반 기업 같으면 빨리 바꾸죠. 근데 이제 학교라든가 비영리 단체 한번 보세요. 학교라든가 또는 뭐 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옛날 거 막 쓰고 있잖아요. 예, 도대체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더 써도 되는데 처분해야 돼. 예, 내구연한이 지나버렸어. 예, 이런 거거든요. 국회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처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11번 불용품 매각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드시겠죠? 예. 이게 좀 힘들구나. 울게 되겠구나. 왜? 예. 비품관리대장, 자산관리대장 이런 거를 갖다가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 불용품에 관계되는 거는 비품은 아닙니다. 비품은 소모되어 버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소모되어 버리는 것도 반드시 어때요? 목록을 정해놔야 돼요. 예. 그래서 무슨 그 빗자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때요? 이거 내구연한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쓰고 없어지는 거야. 뭐 그런 것들도 이게 뭐가 몇 개 정해놓고 쓰레받기 몇 개, 휴지통 몇 개 뭐 이렇게 이런 비품들을 존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지면 파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놔야 돼요. 이게 이제 비품관리대장.
그 다음에 재산관리대장은 내구연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내구연한에 따라서. 5년짜리야. 그런 게 어딨어. 아무튼 일반적으로는요. 일반 영리기업에서는 아유 그런 거 없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해야만 해요. 왜? 비용이라서. 예. 아 이게 진짜 이게 울게 되는 일이 되니까요. 여기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즉 책상이라든가 대표님이 쓰시는 책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산 가치가 있는 즉 이 불용품은 어때요? 예, 반드시 기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관리대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수시로 어때요? 딱 내구연한을 따져서 이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예, 적어 놓으시고 감가상각도 하고 해야 돼요. 원래는 예, 이게 이제 비영리의 숙명이에요. 이런 일을 좀 해야만 한다. 일본 기업도 하는데 거기는 어때요? 영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때요? 현상을 위주로 하죠. 예, 파기됐으면 빨리빨리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절차를 다들 잊어먹고 계신데 이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비품관리대장, 자산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잡수입. 이 기타 잡수입은 관항목에 있다 그럼 그 관항목을 쓰면 돼요. 수입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근데 어때요? 관항목이 없다? 그럼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예, 무조건 기타 잡수입이에요. 더 늘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잖아요. 선택할 길이 없는 거야. 오로지 기타 잡수입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기타 잡수입. 즉, 목에 없는 돈이 들어왔어. 이럴 때는 그냥 기타 잡수입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의할 점은 뭐냐? 기관 돈이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괜히 어때요? 기타 잡수입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거 아니에? 빼가야 돼? 이러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돈이 맞는지, 개인 돈인지, 대표님의 개인 돈인지, 또는 오입금 되는 돈인지 이런 것도 좀 잡아서 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받아도 되는 돈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라. 예, 요 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때요? 예,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돈들이 정확하게 그냥 기관의 돈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타 잡수입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기관 돈이 아니거나 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돈인 경우에는 상계처리 즉시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회계에서 넣지를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돈은 어때요? 잡수입이다. 그죠? 그것이 4개다. 예. 그리고 요점은 예, 여기서 명확성이라는 게 나와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됐던 기타 잡수입이 됐던 어때요? 직원 식재료비가 됐던 어때요? 명확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뭐 책상 아까 같은 에어컨이 이제 낡아가지고 아저씨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줘요. 주면 어때요? 돈을 주잖아요. 10만 원을 줬어. 그 10만 원을 줬다는 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누가 가져갔는지를 명확하게 어때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실 거 아니야. 예, 만약에 바깥에서 옛날에 이제 니아까 끄시는 이제 고물 장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차라리 명확하게 어때요? 무슨 핸드폰 번호를 받아놓든가 또는 어때요? 뭐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니까 뭐 간단하게 연락처라든가 이름 같은 거 정도는 적어서 뒤에 명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명확성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료비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3,000원인데 직원도 역시 3,000원이잖아요. 그럼 3,000원에 대해서 그 직원이 실제 먹은 식사 끼니 예를 들어서 휴가 가고 없는 날이 포함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명확하게 며칠 날까지 근무를 했고 총 몇 끼를 먹었다 이런 거를 뒤에 메모를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증빙해야만 합니다. 즉 선이라는 걸 증빙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불용품 매각대금 누구에게 팔았나? 예, 가장 중요하죠.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불명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계좌이체를 다들 해주기 때문에 현찰 거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데 적은 돈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현찰로도 왕왕 많이 들어오죠. 예, 돈 10만 원도 아마 현찰로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또 기타 잡수입인 경우에는 어때요? 출처가 명확하게 이건 어떠한 사유로 받은 거야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뭘로 집어넣는 게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자, 이제 잡수입까지 살펴보면 수입은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거예요. 요 뒤에 적립금 한 항목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입은 거의 끝나갑니다. 자, 감사합니다.